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며 이번 주 탈당을 예고했습니다. 여수와 제주를 오가는 뱃길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지역 관광과 경제가 타격을 받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상습 침수지에 빗물 저장소 설치 공사가 광산구의 설계 실수로 1년가량 지연돼 당장 올여름이 걱정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100만 달러 계약을 체결해 새 외국인 투수 윌 크로우를 영입했습니다. 국내에서만 투명한 창문이나 방음벽 등에 부딪혀 목숨을 잃는 새가 한 해 800만 마리에 달합니다. 최근 나주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요. 조례 제정에 앞장서 변화를 이끌어낸 건 다름 아닌 초등학생들이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주에 있는 이 초등학생들에게 작년 한 해는 특별한 해였습니다. 학생들이 제안한 환경조례가 나주시의회를 최종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기획부터 제정까지 수업을 통해 함께했던 학생들이 조례 통과를 자축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나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 조례가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우리? 이 조례는 새가 투명한 방음벽 등에 부딪혀 폐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야생조류에 집중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담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야생생물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 지난 2년간 초등학생 약 40명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이렇게 현장에 나와 새가 폐사한 위치와 그 새의 종류와 마리수 등 관련한 자료를 꼼꼼하게 수집했습니다. 이렇게 발견한 새는 모두 15종 83마리. 아이들은 새들이 벽이 있다는 걸 알고 피해가도록 방음벽을 청소하고 격자무늬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남은 방음벽이 너무 많아 이같이 조치해달라 민원을 넣었는데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결국 나주시가 나서도록 조례까지 생각하게 된 겁니다. 한 생명이기도 한데 많이 죽어가니까 좀 속상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생명을 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어요. 선생님과 아이들이 만든 조례 초안은 전문가와 시의원 등의 도움을 받아 최종 완성됐습니다. 아이들의 참여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실생활에서 자기들이 직접 느끼는 생활 속의 불편들, 그리고 이제 감성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저희들이 좀 미처 놓치고 있던 부분까지 잘 언급해줘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은 아이들의 순수한 움직임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오늘 심한 추위가 예상됩니다. 아주 따뜻한 옷차림으로 나서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전남 북부 지역과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한파주의보도 내려진 가운데 기온은 크게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전남 순천과 보성 지역에서는 무려 영하 9도 안팎까지 기온이 낮아진 상태고요. 광주의 오늘 최저 기온도 영하 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무려 5도가량 낮은 기온에서 시작합니다.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는 특히 심한 추위에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난방기 사용하실 때 화재 사고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추위만 아니라면 무난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맑은 하늘 드러나 있고요. 공기도 내내 깨끗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여수와 제주를 오가는 뱃길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카페리를 운항해온 선사가 적자를 호소하며 면허 반납 의사를 밝혔는데요. 여수 관광과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밤 10시가 가까운 시간 대형 여객선이 여수엑스포 여객선 터미널에 들어옵니다. 매일 한 번씩 왕복으로 여수와 제주를 오가는 2만 1,000톤급 카페리입니다. 8년 넘게 운항해온 여수 제주 간 카페리가 오는 3월부터 운항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달 선사는 해수청에 면허 반납 의사를 밝혔습니다. 공식 공문을 주신 것은 아니고 그런 의향 그렇게 회사에서 결정되셨다고 구두로. 항로 운항 폐업의 결정적인 이유는 경영난 때문입니다. 여객 수익 감소에 이어 고유가, 고물가가 겹치면서 선사는 해마다 50억 원 이상의 적자를 떠안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누적된 적자는 200억 원이 넘습니다. 갑작스러운 운항 중단 계획에 시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비행기보다는 저렴하니까 없어지면 좀 서운하겠네요. 좋았는데. 더 큰 문제는 화물 운송입니다. 대체 항로인 삼천포나 완도, 목포의 경우 여수보다 배 규모가 작거나 거리가 더 멀어 화물 운송에 차질이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삼천포로 가든지 안 그러면은 목포로 가든지 완도로 가든지 많이 불편하지. 배하고 출항 시간 때문에. 여수시와 시의회 등은 유류비 보조 등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관광과 지역경제 여파 등을 감안하여 시정부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항공편 철수에 이어 백길까지 끊길 위기에 놓인 여수 제주 교통편. 관광과 지역 경제에도 적지 않은 여파가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며 탈당을 예고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탈당과 관련해 이번 주 후반에 인사드릴 것이라고 밝혔고, 신당 창당에 대해서는 양당 모두 싫다는 분들께 선택지를 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낙석연대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그 조언은 의도가 있는 것 같아 받아들이기 싫다며 그런 논의를 먼저 꺼낼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광산구의 상습 침수 지역인 우산동의 빗물 저장소 설치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광산구가 실수로 설계안에 대형 건설기계 배치 공간을 고려하지 않아 공정률 50%인 지난해 7월 공사가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설계 변경 등을 검토할 계획으로 준공 시점은 올해 말로 1년가량 늘고 기존 사업비 146억 원도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공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가 연간 매출액 237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해남군수가 품질을 보증하는 신뢰성과 다양한 기획 행사, 상품 디자인을 통해 지역 특산물이 지역의 먹거리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남 고구마를 이용해 방건조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최근 이 업체는 고구마 칩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제품 개발과 디자인, 특허 등록까지 해남군 온라인 쇼핑몰인 해남미소가 지원했습니다. 해남미소와 협업을 통해 매출을 늘어나지만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게 된 점이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양돈업체에서 돼지고기 가공품 제조업체가 된 해남의 이 업체는 2년 전부터 다양한 판매 방식을 도입하면서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패키지부터 다 해남미소에서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개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홈쇼핑도 처음으로 진행을 했는데 아주 잘 마무리가 됐고요. 해남미소의 지난해 매출액은 237억 원, 1년 전보다 50% 증가한 규모로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 지 12년 만에 최고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모두 60여 개. 이 가운데 직영체제로 운영되는 곳은 해남미소가 유일합니다. 온라인에 머물지 않고 홈쇼핑과 거점 거래처 등을 중심으로 특판 행사를 진행하고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를 통한 판로를 개척해 매출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해남미소 자체가 많이 홍보가 돼야 된다고 판단해서 그래야지 입점해 있는 농가들, 전체 농가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해남미소가 성장하면서 전체 판매품의 80%가 가공품으로 구성될 정도로 지역 농수산업의 제조업 전환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남군수가 직접 품질을 보증하는 직영 쇼핑몰, 회원수 6만 3천 명에 달하는 해남미소가 2024년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지난해 말 순천 동천이 환경부의 국가하천으로 승격됐는데요. 새해에는 영산강 유역환경청 주도로 순천 동천을 명품 하천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들이 본격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김주희 기자입니다. 순천시 도심을 관통하는 생태하천 동천입니다.
지난 말 순천만에서 서천 합류 지점까지 동천 13.3km 구간이 환경부의 국가하천으로 지정됐습니다. 다음 달 최종 국가하천 지정 고시만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동천의 국가하천 지정 고시까지 마무리되면 동천의 관리 주체는 환경부 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 이관됩니다. 영산강청 주도로 추진되는 국가하천 동천 명품하천 조성 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국비 2,200억여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국비를 투입해서 하천 정비를 해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방비 투입이 최소화되고요, 체계적인 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동천 명품하천 조성 사업은 도심과 하천을 단절시켜왔던 강변도로의 철거로 시작됩니다. 이와 함께 하천의 폭을 넓히고 제방의 생태축을 복원하는 사업들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순천시는 여기에 순천만의 생태적 가치를 도심으로 확장하기 위한 연계 사업들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동천과 연결된 옥천과 이사천의 정비를 통해 구도심 이론 지역에 친환경 수변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천만 국가하천이 되고 옥천을 그대로 놔둬서는 시너지 효과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 위에 있는 와룡 저수지까지 포함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기본적인 예산들을 확보를 했습니다. 인간과 생태가 공존하는 순천시의 미래형 도시조성 전략에 동천 국가하천이 새로운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광주시가 겨울철 도로 사고와 상습 결빙 등의 자료를 토대로 안전 취약도로 18곳을 선정했습니다. 해당 구간은 서구 서창교차로와 상일여고 부근, 광산구 평림교와 송산대교 부근, 북구 동군고가 등 모두 18곳입니다. 광주시는 이번 결과를 대설이나 한파 대응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오는 26일까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설 명절 대비 안전점검을 진행합니다. 점검 대상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132곳입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화장비와 방화구획, 대피로 관리 등이며 명절 전까지 보수를 끝낼 계획입니다. 초등학교의 돌봄 기능을 확대한 늘봄학교 운영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부산에서 전면 실시됩니다. 이를 위해 행정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도 가동에 들어갔는데요. 학교 현장에서는 아직 준비도 제대로 안 됐다며 걱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부산문화방송 남유력 기자의 보도입니다. 각종 행정 업무로 인한 교사들의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전국에서 처음 학교 행정 지원을 전담하는 기구가 부산교육청에 설치됐습니다.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는 돌봄 서비스인 늘봄 학교 운영을 지원하는 거점 역할로 2학기로 예정된 교육부 계획보다 더 빨리 당장 올해 1학기부터 전면 실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올해 3월부터는 희망하는 초등학교 1학년 전 학생을 대상으로 돌봄과 교육을 동시에 제공하고 또한 학습형 방과 후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합니다. 부산 지역 전체 초등학교 중 당초 1학기 시행 대상 120개 교회는 기간제 교사를 투입하고 나머지 180여 곳도 이 기구를 통해 늘봄 학교 운영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별도의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교사의 업무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건데 교육 현장에서는 아직 준비가 미흡하다며 우려가 더 큽니다. 기간제 선생님께서 들어오셨는데 업무를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셔가지고 담임 선생님께서 기간제 선생님 업무를 하고 그 기간제 선생님께서 담임 교사의 수업을 대신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학교 현장에 들어와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학교 외에도 지역아동센터와 도서관 등 다양한 지자체 시설들을 돌봄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이를 특화시킨 부산형 교육발전 특구 모델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교육계 차원의 공감대 확보가 선결돼야 합니다. 인력에 대한 정확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 지금 현재 인력으로는 학교 업무를 가져가는데 한계가 뚜렷하다. 실제로 일선학교 선생님들을 여쭤보면 실제 효과가 많이 없다. 부산형 교육 돌봄 체계 구축을 내세우며 의욕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남유력입니다.
울산의 선사시대 유적인 반구대와 천전리 암각화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절차가 올해부터 본격화됩니다. 울산시는 내년 7월 등재를 목표로 영문 신청서 제출과 현장 실사단 방문 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울산문화방송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7,000년 전 세계 최초 고래잡이 그림 등 다양한 선사시대의 생활상을 담은 반구대 암각화. 청동기부터 신라시대에 걸쳐 각종 그림과 문양, 명문이 새겨진 천전리 각석. 2개의 국보를 묶은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 신청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문화재청과 울산시는 이달 말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영문 신청서를 최종 제출할 예정입니다. 신청서에는 고래잡이 묘사의 창의성과 다양한 시대상 등 유네스코가 요구하는 세계유산으로서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오는 3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들의 서류 심사에 이어 현장 실사와 발표가 이어지는데 사연댐 수위 조절과 맑은 물 확보 등 암각화 보존 관리 대책 마련이 관건입니다. 문화재청과 그런 좀 더 발전적이고 더 안전한 보존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그 부분을 가장 부각시킬 예정입니다. 2010년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에 오른 지 14년. 반구천의 암각화는 내년 7월 유네스코 총회에서 최종 등재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요즘 가장 붐비는 곳 중 하나가 아마 이비인후과일 텐데요. 전국적으로 호흡기 질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에서는 이런 파장이 의약품 수급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약국마다 재고 소진을 우려해 사재기에 나서면서 악순환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전주문화방송 이주연 기자입니다. 각종 해열 진통제에 기침약인 진해거담제가 약장을 가득 채우고 있던 한 약국. 하지만 최근 들어 약장에 약이 하나둘 비어가고 있습니다. 감기 치료제가 품귀 현상에 빠진 겁니다. 코로나19와 폐렴, 독감 등이 동시에 유행하면서 약 없는 약국이 늘고 있습니다. 약이 없어요. 약이 없어서 정말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후대인프로테인은 지금 품절이 걸려서 코프 시럽도 지금 되게 많이 품절이에요. 독감약인 타미플루도 지금 품절이 굉장히 좀 잦은 형국입니다. 약을 찾는 환자는 급증하고 있는데 의약품 공급이 수요를 따라오지 못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아동과 청소년 중심으로 독감 환자 증가세가 가팔라 어린이들이 주로 복용하는 시럽형 해열제와 감기약 등의 수급은 더 악화되는 추세입니다. 약이 없다고 하면은 부모로서 좀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 또 막막하죠.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알약을 못 먹으니까. 약 부족 현상이 심각하자 약국마다 약 구하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약사들이 이용하는 의약품 주문 도매 사이트입니다. 품절 입고 알람 누적 신청 건수가 1,000만 건을 훌쩍 넘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품절 입고 알람 신청 의약품 순위 20위까지 대부분 감기 치료제입니다. 수급이 불안정하다 보니 가능한 약을 많이 사재기하는 약국도 늘어나 품절의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약사들도 이제 불안하니까 약들을 좀 이렇게 많이 확보해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악순환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약사들은 당장 일반 의약품 수급에 큰 영향이 우려되진 않지만 코로나19 감염병 이후 현실화된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코로나 시즌과 같은 의약품 산량이 급증을 하였을 때는 대체 이걸 또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좀 많이 되고요. 정부는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며 감기약 증산을 독려한다는 계획. 하지만 독감 유행세가 가라앉지 않으면서 감기약 수급 불안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주연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100만 달러 계약을 맺고 새 외국인 투수 윌 크로우를 영입했습니다. 윌 크로우는 미국 테네시주 킹스턴 출신으로 신장 185cm, 체중 108kg으로 메이저리그에서 4시즌, 마이너리그에서 5시즌 활동했습니다. 기아 심재학 단장은 윌 크로우는 뛰어난 구위가 장점인 우완 투수로 최고 구속 시간당 153km의 빠른 볼과 슬라이더, 체인지업 등 다양한 변화구가 위력적인 선수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1가정양립지원본부는 초등학교 입학생을 둔 학부모가 10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가 근무하는 300명 미만의 사업장으로 오는 16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학부모가 입학기인 3월에서 7월까지 최대 2개월 동안 1시간 늦게 출근하면 광주시가 해당 근로비를 지원해 기존처럼 임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원년인 지난 한 해 동안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이 모금한 기부금 총액이 143억 원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10억 원 이상 기부금을 모금한 시군은 담양과 고흥, 나주시 등 3곳으로 특히 담양군은 22억 4,400만 원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 압도적인 모금액을 기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시행 원년에 기부금 모금액 143억 원을 달성한 것은 제도 시행 전에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철저한 준비와 다양한 홍보 활동이 뒤따랐기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오늘 심한 추위가 예상됩니다. 아주 따뜻한 옷차림으로 나서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남 북부 지역과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도 한파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기온은 크게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전남 순천과 보성을 중심으로 영하 9도 안팎까지 낮아졌고요.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도 영하 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무려 5도가량 낮은 기온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위만 아니라면 대체로 무난한 날씨 예상됩니다. 쾌청한 하늘 드러나 있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내내 좋은 수준 보이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광주의 한낮 기온 4도에 그치면서 어제만큼이나 추운 날씨 예상됩니다.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더 심한 추위가 예상됩니다. 해남도 영하 5도 안팎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영암과 장흥은 무려 영하 7도 안팎에서 출발합니다. 곡성은 영하 9도 안팎까지 낮아진 가운데 한낮 기온도 4도 안팎으로 낮 동안에도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심한 추위 상황은 조금 나아지긴 하겠지만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까지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